심씨 집안 며느리는 몰락한 무과 집안 출신으로 구박만 당합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집안이 거덜나게 생긴 위기에서 숨겨두었던 힘을 드러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양 도성 밖 기와 끝이 바스러져 가는 낡은 양반가 심씨 집안에는 얼마 전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소담이었습니다. 대대로 붓을 잡고 글만 읽어온 깐깐한 시댁 식구들은 뼈대 굵은 무과 집안에서 온 며느리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여자가 되어서 바느질 솜씨는 투박하고 걸음걸이는 어찌 그리 쿵쿵거리며 무거운 게냐. 무식하게 칼과 활만 잡는 집안에서 자라 예법을 통 모르니 내 가슴이 다 답답하구나. 특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유별나고 지독했습니다. 며느리의 길을 꺾어 놓겠다며 매일 새벽부터 산더미 같은 빨랫감과 어른 허리통만 한 장작을 안겨주었지요. 하지만 소담은 언제나 해맑게 웃으며 그 모진 시집살이를 군말 없이 견뎌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말귀도 어둡고 굼뜬 영락없는 맹꽁이 새 신부였으니까요. 아이고 어머님, 걱정 마시어요. 제가 해지기 전까지 얼른 다 해놓겠습니다요. 소담은 치맛자락을 대충 부여잡고 낑낑대며 우물가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둔한 뒷모습을 보며 쯧쯧 혀를 차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방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맹꽁이 같던 소담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고 형형하게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조선 최고의 무관이었던 할아버지 밑에서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혹독한 수련을 거친 절대 고수였습니다. 여인이 너무 억세고 강하면 시집가서 필시 고생만 한다는 할아버지의 절절한 유언에 따라 철저히 힘을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하는 중이었지요. 소담은 굽혔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가볍게 목을 풀었습니다. 아휴, 다들 나보고 굼뜨다 하시지만 이 넘치는 힘을 꾹꾹 눌러 담느라 굼뜨게 걷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데. 소담은 우물가 대야에 쌓인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물에 푹 적신 뒤 양손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단전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을 끌어올려 두 손끝으로 보냈습니다. 그녀가 빨랫감을 쥐고 아주 가볍게 털어내듯 비틀자 옷감 사이로 스며들었던 물기들이 낯이 강한 회오리 바람을 만난 것처럼 사방으로 무섭게 뿜어져 나갔습니다. 빨랫감은 단 한 방울의 물기도 남지 않은 채 바싹 마른 상태가 되어 마당 빨랫줄에 척척 널렸습니다. 빨래를 순식간에 끝낸 소담은 곧장 헛간 뒤편의 장작더미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옹이가 많고 단단한 참나무만 골라다 놓았지만 소담에게는 썩은 수수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무쇠 도끼를 깃털처럼 가볍게 집어들었습니다. 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내리꽂히자 굵고 단단한 참나무들이 마치 말랑한 두부가 썰리듯 반듯하게 갈라져 나갔습니다. 개중에는 도끼날도 안 들어갈 만큼 크고 옹이가 단단하게 박힌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굳이 도끼를 두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뽀얗고 가녀린 양손으로 통나무의 양끝을 잡고 찌익 하고 종이장 찢듯 가볍게 찢어버렸지요. 소담의 손놀림이 몇 번 허공에서 춤을 추자 어른 키만큼 쌓여있던 통나무들은 아궁이에 쏙 들어갈 만큼 가지런한 장작이 되었습니다. 일반 아낙네라면 꼬박 사흘을 매달려도 모자랄 고된 집안일이 단 일각도 지나지 않아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몸풀기로는
너무 시시한데. 근육이 다 빠지는 기분이야. 소담은 아쉬운 듯 중얼거리며 손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구석에 쌓인 푹신한 집더미 위에 벌러덩 누워 달콤한 낮잠을 청했습니다. 남들은 고된 시집살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정작 소담에게 이 시집살이는 그저 밥 든든하게 먹고 푹 쉬는 완벽한 휴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참 기분 좋게 졸고 있을 무렵 마당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담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재빨리 우물물을 이마와 뺨에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헛간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거운 도끼를 억지로 든 채 숨을 헐떡이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 참나무가 어찌나 단단한지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요. 제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갈 것만 같구먼요. 시어머니는 가지런히 쌓인 장작과 땀범벅이 된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식하게 힘만 센 집안에서 왔으니 장작 하나는 잘 패는구나. 다 했으면 얼른 부엌에 가서 저녁상이나 차려라. 서방님이 종일 글공부를 하시느라 기력이 쇠하셨으니 고깃국을 푹 고아야 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한바탕 잔소리를 쏟아내고 돌아서자 소담은 치맛자락으로 가짜 땀을 훔치며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담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직 단 하나, 글공부에 매진한다며 허구한 날 서당과 사랑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셋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녀린 체격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 소담을 볼 때마다 툭하면 과거 시험에 막중한 압박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부인, 과거를 준비하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이요. 글어를 읽다 보면 가슴에 화기가 차올라 밤잠을 설치기 일수라오. 부인처럼 태평한 사람은 내 깊은 고뇌를 평생 모를 것이요. 밤이 깊어지자 소담은 부엌 찬장에 몰래 숨겨두었던 꿀약과를 꺼내 오물오물 씹어 먹으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곤히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조심스레 사랑방 문을 열고 나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뒤뜰 담장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소담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얌전하고 연약한 선비인 줄 알았던 남편은 익숙한 솜씨로 담장을 훌쩍 넘어 어두운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에서는 글공부의 고뇌나 과거 시험의 압박감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무언가 불순하고 은밀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들뜬 발걸음만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우리 서방님이 밤마다 저리 부지런히 어디 가시는 걸까? 나중에 나도 몰래 한번 따라가 봐야겠네. 소담은 남은 약과를 입에 쏙 털어넣으며 맹꽁이처럼 실실 웃었습니다. 앞으로 심씨 집안에 어떤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칠지, 그리고 그 셋님 남편이 어떤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이때까지만 해도 소담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심씨 집안의 셋님 남편이 남몰래 향한 곳은 서당이나 글방이 아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양 뒷골목, 매캐한 연기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은밀한 투전판이었지요. 낮에는 사서삼경을 읊으며 고고한 선비인 척했지만 밤이 되면 남편의 눈빛은 도박에 미친 사내로 돌변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대한 중압감을 핑계로 투전판을 기웃거리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풀 겸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 아니 돼요. 그 패가 아니요. 남편의 절규가 퀴퀴한
투전판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 밤 남편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옥관자부터 쌀가마니를 살 수 있는 엽전 꾸러미까지 모조리 판돈으로 걸었으나 결과는 참담한 대패였습니다. 눈앞에서 몽땅 긁혀 나가는 돈을 보며 남편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날이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지신 모양인데 그만 일어나시지요. 투전판을 관리하는 왈패 하나가 이죽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험악한 인상에 고리대금업자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판만 더 하면 본전을 찾을 수 있소. 내게 돈을 좀 더 빌려주시오. 어둠 속에서 곰방대를 뻐끔거리던 고리대금업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좋소. 양반 체면이 있으니 빌려야 드리지. 허나 이미 대기 진 빚이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기 넘소이다. 사흘 안으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나리가 그러를 쓰는 그 귀한 오른손 손목을 내놓겠다는 각서를 쓰시지요. 손목을 자르겠다는 무시무시한 조건이었지만 도박의 광기에 휩싸인 남편은 앞뒤 잴 것 없이 붉은 인주를 엄지에 묻혀 지장을 꾹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린 돈마저 순식간에 잃어버리자 왈패들은 남편의 덜미를 잡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흘이요. 사흘 뒤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는 손목을 가지러 대개 안방까지 쳐들어갈 테니 그리 아시오. 얼음장 같은 바닥에 엎어진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해졌습니다. 과거 급제는커녕 당장 사흘 뒤에 불구가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새벽 이슬이 맺힐 무렵 남편은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담장을 넘다 발이 꼬여 마당에 철퍼덕 엎어지기도 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남편은 유서라도 쓸 요량으로 비장하게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 소담이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살짝 침까지 흘리며 기분 좋은 잠꼬대까지 하는 아내를 보자 남편은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자기는 당장 손목이 잘리고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아내는 저토록 태평하게 자고 있다니 원망스럽기까지 했지요. 남편은 무너지는 억장을 부여잡고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아. 그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소리에 소담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머, 서방님. 언제 들어오셨대요? 안색이 영흑빛이신데 밤새 서당에서 글어를 읽느라 곧불이라도 걸리셨습니까요? 순진무구하게 묻는 소담의 얼굴을 보며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철없고 둔한 아내에게 차마 내가 도박으로 집안을 거덜냈다는 말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짐짓 비장하고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과거 공부가 너무 고되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소. 아주 만약에 우리 집에 큰 우환이 닥쳐서 가세가 기울고 당장 험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다면 부인은 어찌할 작정이오? 이 못난 지아비를 원망하겠소. 남편은 은근히 헌신적인 양반과 며느리의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잠결에 눈을 비비던 소담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그야 당연히 보따리 싸서 친정으로 도망가야지용. 길거리에 나앉을 일이 무에 있습니까요?
저희 친정집 곳간이 얼마나 넓은데요. 저는 친정 가서 매일 고기 반찬 먹을 거구먼요. 너무나도 해맑고 확고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흙빛을 넘어 잿빛이 되었습니다. 도망을 간단 말이오? 나를 버리고? 그럼 서방님이 쫄딱 망했는데 저까지 옆에서 쫄쫄 굶어 죽어요? 어머님은 몰라도 저는 배고픈 건 딱 질색이구먼요. 서방님도 헛소리 그만하시고 퍼뜩 주무셔요. 해가 중천에 뜨겠네. 소담은 하품을 쩍하고는 매정하게 돌아누워 다시 이불을 푹 덮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근새근 코를 고는 소리까지 내기 시작했지요. 남편은 넋이 나간 채 우두커니 앉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면 손목이 날아가고 집안이 박살 날 판인데 믿었던 아내는 짐을 싸서 도망가겠다고 선언해 버린 상황. 남편은 절망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물론 소담은 자신이 며칠 뒤 그 무시무시한 왈패들을 아주 절묘하게 요리해버릴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기분 좋은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은 채 불안하고 고요한 새벽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셋님 남편은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과거 시험의 중압감 때문에 절이 수척해진 줄만 알고 밤낮으로 몸에 좋은 탕약을 다려다 바쳤지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장막이 심씨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고요하던 마당의 돌연 쿵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사흘 전 투전판에서 남편에게 각서를 받아냈던 고리대금 업자의 수하, 왈패 3명이 기어코 담장을 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뻘건 불꽃을 튀기는 횃불과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 셋님 날이 사흘이 지났으니 빚을 갚든가, 그 귀한 오른손 손목을 내놓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 아니오. 왈패들이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몽둥이로 장독대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요했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문고리를 꽉 움켜쥔 남편의 두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양반의 체면이고 뭐고 당장 험악한 왈패들에게 끌려가 손목이 잘릴 판이니 온 식구가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부엌에서는 소담이 솥뚜껑을 열고 남은 삶은 감자를 오물오물 까먹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란의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본 소담은 횃불을 든 사내들과 안방 문살에 비친 남편의 덜덜 떠는 그림자를 번갈아 보며 단박에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아하, 며칠 전 밤에 서방님이 헛소리를 웅얼거리시더니만 노름판에서 큰 빚을 져서 저 꼴이 난 거구먼. 소담은 삶은 감자를 마저 입에 털어넣고 우물우물 씹으며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관아에 신고를 하러 가자니 일이 너무 커질 것 같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 왈패들을 때려 눕히자니 맹꽁이 며느리 행세가 들통날 것이 뻔했습니다. 소담은 귀찮은 듯 뒷목을 주무르다 아주 깔끔하고 조용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나무 양동이에 설거지하려고 길어두었던 우물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왈패들이 기어이 안방문을 부수겠다며 쿵쿵거리며 대돌 위로 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왈패들의 등 뒤 횃불의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발자국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한 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치켜드는 찰나 소담은 양동이에 든 차가운 물을 허공을 향해 쫙 하고 거침없이 뿌렸습니다. 푸악. 마치 밤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듯 매서운 물줄기가 왈패들의 머리 위로 덮쳐 내렸습니다. 왈패들이 들고 있던 세 개의 횃불이 치익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단숨에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푸,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물을 뿌린 것이여? 불부터 켜라. 왈패들이 눈에 들어간 물을 비벼 닦으며 당황해서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담의 가녀리지만 매서운 발끝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주먹을 쥘 필요도 없었지요. 소담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왈패들의 움직임과 숨소리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 있던 왈패의 무릎 뒤쪽 오금 혈자리를 향해 소담의 발끝이 파 하고 꽂혔습니다. 헉!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첫 번째 왈패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푹 고꾸라졌습니다. 당황한 두 번째 왈패가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렀지만 소담은 허리를 살짝 굽혀 가볍게 피한 뒤 그의 명치를 향해 짧고 묵직한 발차기를 찔러 넣었습니다. 숨통이 턱 막힌 왈패는 거품을 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왈패가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치는 찰나 소담은 가볍게 뛰어올라 그의 뒷목 혈자리를 발등으로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불과 단 3번의 호흡. 그 짧은 암전의 시간 동안 험악했던 3명의 왈패는 그야말로 추수 끝난 볏짚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한 소담은 소리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빈 양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찌그러진 바가지 하나를 대충 집어들고 삐걱거리는 부엌 문을 활짝 열며 마당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때마침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밖이와 이리 시끄럽대요? 도둑고양이라도 들었나? 소담이 천연덕스럽게 맹꽁이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기절할 듯 바닥을 기고 있던 왈패들이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횃불이 꺼진 찰나의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압도적인 괴력에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은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빈 바가지를 들고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순진한 새댁뿐이었습니다. 왈패들의 머릿속에 극한의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귀신이다. 이 집에 무서운 악귀가 씌었다. 도망쳐. 명치를 부여잡은 왈패들이 기겁을 하며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서로 먼저 살겠다며 비명을 지르며 담장을 넘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필사적인 주랭랑이었지요. 안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본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담은 시어머니를 향해 빙구 같은 웃음을 지으며 바가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웬 미친 사내들이 담을 넘어오다가 자기들끼리 발이 꼬여서 자빠지더니만 그냥 도망가 버리네요. 참말로 이상한 사람들이구먼요.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이 도우셨다. 우리 심씨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령이 악귀들을 쫓아내 주셨구나. 아버지와 남편 역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상님을 찾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담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키득키득 웃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몹쓸 도박 빚이 몰고 온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맹꽁이 며느리의 은밀하고도 살벌한 물벼락 한 통으로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물벼락 소동으로 심씨 집안은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조상신이 집안을 굽어살피어 악귀 같은 왈패들을 단숨에 내쫓아 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 어리석고 철없는 새님의 머릿속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합리화가 돌아가고 있었지요. 왈패놈들이 귀신에 홀려 혼비백산했으니 두려워서라도 당분간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것이다. 지금이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오늘 밤 투전판에 가서 크게 한 판 따기만 하면 밀린 빚을 단숨에 갚고 다시 당당한 양반의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것이야. 결국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남편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또다시 몰래 담장을 넘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더 낼 생각으로 가득 찬 그의 발걸음은 몹시도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왈패들이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 심씨 집 마당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대신 남편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골목 어귀에 짙은 어둠 속에 숨어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으슥한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놈, 잡았다. 거친 손길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남편의 뒷덜미를 거세게 낚아챘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왈패들은 거무튀튀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커다란 쌀자루를 남편의 머리 위로 푹 씌워 버렸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곧 돈을 따서 갚는다고 하지 않았소. 자루 속에서 남편이 찌질하게 발버둥을 치며 애원했지만 왈패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남편을 짐짝처럼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한 투전판의 지하 창고를 향해 젠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소담은 저녁거리 심부름을 핑계 삼아 장터 나들이를 나와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달달한 호박엿을 쥐고 오물오물 씹으며 한가롭게 밤거리를 거닐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저만치 앞서가는 왈패들의 어깨 위에 둘러매진 커다란 쌀자루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루는 쉴 새 없이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한심한 콧소리가 애처롭게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 손목만은 제발 참아주시오. 소담은 엿을 씹다 말고 멈춰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나, 저 찌질한 콧소리는 분명 우리 새님 서방님인데 밤마실 나가신다더니 또 투전판에 놀러 가시나 보네. 보통의 아내라면 기겁을 하며 관하로 달려가 포졸들을 부르거나 사람 살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천적이다 못해 뼛속까지 엉뚱한 소담의 사고방식은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유, 혼자만 저리 재미난 데를 가시고 너무하시네. 나도 심심한데 구경이나 가야지. 소담은 치맛자락을 가볍게 쥐고 남은 호박엿을 입안에 털어넣으며 왈패들의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는 완벽한 보법 덕분에 왈패들은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간 곳은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땀 냄새가 새어나오는
투전판의 뒷문이었습니다. 왈패들이 지하 창고로 통하는 문을 거칠게 열고 남편이 든 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담은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히 들이밀며 그 흥미진진한 광경을 더 가까이서 구경하려 했지요. 하지만 입구에 턱하니 버티고 서 있던 문지기 왈패와 그만 눈이 정통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소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리자 문지기 왈패가 험악한 표정으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은 며칠 전 그 귀신 들린 집구석의 며느리 아니냐. 옳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들어 왔구나. 이 계집도 당장 잡아 묶어라. 서방 논빚 대신 저 계집을 기방에 팔아넘기면 돈이 되겠다. 그 소리에 왈패 대여섯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소담의 얇은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소담은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로 이놈들의 혈자리를 찔러 모조리 기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순순히 잡혀주는 편히 귀찮게 싸우지 않고 투전판 내부 구경을 하기에 훨씬 편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콧대 높은 서방님이 왈패들 앞에서 어떻게 쩔쩔매는지 코앞에서 직관하는 것도 꽤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제발 살려주셔요. 소담은 짐지겁에 질린 척 가짜 비명을 지르며 얌전히 왈패들에게 두 팔을 내어 주었습니다. 왈패들은 소담의 어설픈 맹꽁이 연기의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엄지손가락보다 굵고 튼튼한 동아줄로 그녀의 몸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소담은 남편이 갇혀있는 퀴퀴하고 어두운 지하 창고 바닥으로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부인, 아니, 부인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끌려왔단 말이오. 자루에서 가 풀려나 덜덜 떨고 있던 남편은 옆에 묶인 채 굴러떨어진 아내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소담은 속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도 겉으로는 맹꽁이처럼 훌쩍거리며 눈망울을 글썽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갇힌 이 좁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셋님 남편의 밑바닥과 맹꽁이 며느리의 살벌한 진면목이 마주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투전판의 지하 창고 안. 차가운 흙바닥에 나란히 묶인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훌쩍거리는 콧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천하의 몹쓸 놈이오. 자루에서 풀려난 남편은 꽁꽁 묶인 소담을 보며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시험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투전판에 발을 들였다가 집안 기둥뿌리를 뽑을 만큼 빚을 졌노라고. 당장 오늘 밤 그 빚 대신 자신의 오른손 손목이 잘리게 생겼노라고. 찌질하고 한심한 진실을 모조리 이실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험한 꼴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어찌 부인같이 연약하고 순진한 여인까지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오. 내가 죽일 놈이오. 흑흑.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오열하는 남편을 보며 소담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노름에 빠진 사내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고쳐 쓰거나 아니면 당장 내다 버려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요. 가슴 속에서 깊은 한심함이 밀려왔지만 소담은 겉으로는 여전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맹꽁이 같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울지 마셔요. 서방님 손목이 잘리면 붓은 어찌 잡고 밥은 어찌 잡수신대요? 참말로 큰일이구먼요. 소담이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나무 창고 문이 삐걱 하고 쇳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왈패들 사이로 험악한 인상의 고리대금업자 두목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무거운 무쇠 작두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기필코 남편의 손목을 잘라본 보기를 보이겠다는 잔혹한 심산이었지요. 시간이 다 되었다, 샌님. 그 귀한 오른손을 이리 내놓으시지. 내 놈빛 대신 저 반반한 계집은 기방에 팔아넘겨 이자를 쳐야겠다. 왈패 2명이 다가와 남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작두나 앞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아, 안 돼. 내 손목, 제발 살려주시오. 남편의 절규가 창고 안을 메웠습니다. 소담은 묶인 채로 그 아수라장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에는 깐깐하게 예법을 따지던 시어머니도 없고 꽉 막힌 양반 체면을 차릴 이웃들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없는 남편과 질 나쁜 왈패들 뿐이었지요. 어차피 저 작두날이 떨어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고 내 편안한 시집살이도 물 건너가는 거네. 굳이 여기서까지 맹꽁이 행세를 할 필요는 없겠지. 결심을 굳힌 소담의 입가에 해맑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의 손목 위로 두목이 작두날을 지켜드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소담이 아주 가볍게 마치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듯 양어깨를 쫙 폈습니다. 투둑, 투두둑. 그녀의 가녀린 팔목과 몸통을 여러 겹으로 칭칭 감고 있던 엄지손가락 굵기의 질긴 동아줄이 마치 푹 삶아진 국수 가락처럼 힘없이 끊어져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날붙이 하나 쓰지 않고 오직 순수한 근육의 힘만으로 동아줄을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비현실적인 파열음에 왈패 두목과 남편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퀴퀴한 창고 안에는 죽은 듯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소담은 구겨진 치맛자락을 우아하게 툭툭 털어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두날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남편을 향해 한없이 다정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투전놀이가 그리도 재미있사옵니까? 두목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무슨 하며 입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소담의 뽀얀 손날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허공을 가르며 두목의 뒷목 혈자리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컥. 두목은 단말마의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마치 벼락을 맞은 거목처럼 무거운 소리와 함께 바닥에 고꾸라져 기절해 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무쇠 작두날이 바닥에 나뒹굴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무거운 물동이 하나도 낑낑대며 들던 그 둔하고 미련한 아내가 밧줄을 찢어버리고 건장한 두목을 손날 하나로 때려 눕히다니. 남편의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담은 기절한 두목을 사뿐히 타넘고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남은 왈패 2명을 향해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방님 괴롭힌 나쁜 아저씨들 혼내주러 가볼까요? 맹꽁이 며느리에 봉인되었던 무시무시한 물리력이 마침내 빗장을 풀고 핏빛 없는 깔끔한 참교육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지하 창고에 남아있던 2명의 왈패는 기절한 두목을 보고도 도무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눈만 껌벅였습니다. 소담은 사뿐사뿐 걸어가
그들의 가슴팍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혈자리를 찔린 두 사내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남편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자, 바깥에 남은 분들도 마저 치워드려야 서방님이 안심하고 집에 가시겠지용? 소담은 굳게 닫힌 두꺼운 나무 창고 문을 향해 가볍게 발을 뻗었습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바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노름판을 벌이던 메인 투전판의 수십 명 왈패와 노름꾼들이 일제히 박살난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뽀얗게 일어난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가녀린 새댁 하나가 치맛자락을 툭툭 털며 서 있었지요. 뭐야? 저 계집은 어떻게 밧줄을 풀고 나온 것이요? 당황한 왈패들이 몽둥이와 시퍼런 칼을 빼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담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뒤늦게 창고 밖으로 기어 나온 남편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이 손발을 피곤하게 쓰는 대신 투전판에 널브러져 있는 도구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노름판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상평통보, 즉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소담은 엽전을 꿰 튼튼한 새끼줄을 단숨에 뜯어버리곤 엽전들을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맹수보다도 빠른 경이로운 속도로 양손의 손가락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피용, 핑, 핑. 허공을 가른 엽전들이 무서운 파공음을 내며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엽전들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오던 왈패들의 무릎 관절과 오금 혈자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아, 내 다리. 수십 명의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푹푹 꺾이듯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짐승처럼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요것들은 너무 가벼워서 손맛이 없네. 아쉽다는 듯 중얼거린 소담은 이번엔 손가락 사이에 나무로 깎아 만든 단단한 투전패 서너 장을 부채꼴로 끼워 넣었습니다. 미처 쓰러지지 않고 독을 품은 채 덤벼드는 왈패들을 향해 소담이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무식하게 휘두르는 몽둥이질을 물 흐르듯 유연하게 피하면서 그녀는 손가락 사이에 끼운 투전패의 뭉툭한 모서리로 왈패들의 이마와 명치, 목덜미를 경쾌하게 찔러댔습니다. 퍽, 억, 으. 투전패의 급소를 찔린 왈패들은 숨통이 막히고 눈앞이 번쩍거리는 고통에 픽픽 고꾸라져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춤을 추듯 우아하고도 무자비한 절대 고수만의 예술적인 타격기였습니다. 투전파는 순식간에 왈패들의 처절한 신음만이 울려 퍼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느덧 멀쩡하게 서 있는 왈패는 뒤쪽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예산놈들 대여섯 명뿐이었습니다. 소담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말끔한 얼굴로 창고 문틀을 붙잡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남편을 향해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해맑은 눈웃음에 남편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서방님,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용. 노름판에서 패는 이렇게 던지는 것이랍니다. 소담은 장정 넷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두껍고 거대한 참나무 노름 탁자의 가장자리를 가녀린 두 손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으차 하는 콧노래 섞인 귀여운
기압 소리와 함께 무거운 탁자를 번쩍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억눌린 짐승의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소담은 탁자를 종이비행기 날리듯 사뿐히 남은 왈패들이 옹기종기 몰려있는 곳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탁자가 허공을 북 날아가 왈패들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덮쳐 내렸습니다. 우당탕탕 콰직. 탁자에 깔린 왈패들이 단체로 눈을 까뒤집고 기절하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투전판 도장 깨기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비린내 하나 없이 오직 압도적인 근력과 혈자리 제압만으로 수십 명의 왈패를 소탕한 소담은 방금 막 꽃 구경이라도 마친 사람처럼 가볍게 손을 털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살벌하고도 우아한 참교육의 현장을 일혈해서 직관한 남편은 이미 바지가 따뜻하게 젖어드는 것도 모른 채 기절 직전의 극한 공포를 온몸으로 맛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각도 지나지 않아 시끌벅적하던 투전판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는 관절이 빠지거나 혈자리를 찔린 왈패 수십 명이 산더미처럼 엉켜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지요. 그 처참한 지옥도 한가운데서 소담은 머리카락 한 올, 치맛자락에 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아주 고운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아까 왈패 두목이 남편의 손목을 자르겠다며 떨어뜨렸던 무겁고 시퍼런 무쇠 작두날을 발견했습니다. 소담은 깃털을 줍듯 가볍게 그 작두날을 집어들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향해 사뿐사뿐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위아래 턱뼈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굼뜨고 미련하다고 속으로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맨손으로 수십 명의 장정을 숨도 안 쉬고 때려잡는 엄청난 인간 병기였다니. 남편의 얄팍한 양반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흔적도 없이 박살난 지 오래였습니다. 게다가 따뜻하게 젖어 든 바짓가랑이의 축축함조차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지금 남편의 머릿속은 오직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으로만 가득 차 있었지요. 부인. 살려주시오. 남편이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뒤로 엉금엉금 기어가려 하자 소담이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코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가 왜 서방님을 해치겠습니까요? 저는 우리 심씨 집안의 조신한 며느리인걸요. 소담은 해맑게 눈웃음을 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무쇠 작두날을 양손의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만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촛뼈도 단숨에 두 동강 낸다는 그 무시무시하고 육중한 쇳덩어리 작두날이었습니다. 소담이 마치 가을날 바싹 마른 얇은 나뭇가지를 꺾듯 두 손가락에 아주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깡, 똑.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한 무쇠 작두날이 허무하게 반으로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잘려나간 시퍼런 쇳조각 하나가 남편의 발치에 무거운 소리를 내며 툭 떨어졌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소담이 뭉툭하게 부러진 작두날의 단면을 매만지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앞으로 한 번만 더, 아주 한 번만 더 노름판 근처에 발을 들이시면 그땐 서방님 손목이 이 작두날처럼 똑 하고 부러질 것이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해맑은 얼굴로 건네는
뼈가 시리도록 살벌한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미친 듯이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위아래로 너무 세게 고개를 끄덕인 나머지 목뼈가 부러질 지경이었지요. 아, 알겠소. 네, 알겠소. 네, 다시는 투전판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겠소. 앞으로는 오직 사서삼경만 파고 부구인만 평생 하늘처럼 모시며 살겠소. 맹세하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소담의 고무신 코에 이마를 찌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철없고 어리석었던 셋님 남편의 지독한 도박 중독이 단 한 번의 시각적 충격 요법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치료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방님 참말로 철이 다 드셨네. 자, 그럼 늦기 전에 얼른 집에 가용. 어머님이 서방님 안 오신다고 걱정하시겠네. 소담은 엎드려 있는 남편의 옷깃을 잡아 가뿐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소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며 파들파들 떨었지만 소담은 그저 기분 좋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얌전히 아내의 뒤를 졸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로는 엉망진창이 된 투전판과 기절한 왈패들만이 쓸쓸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양도성 포도청 앞마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사이 장정 수십 명이 쥐도 새도 모르게 포도청 앞마당에 내던져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와 투전판 왈패들이 마치 명절날 예쁘게 포장된 굴비 엮이듯 튼튼한 동아줄에 꽁꽁 묶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꼴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칼자국 하나 없었지만 하나같이 관절이 빠지거나 혈자리가 찔려 거품을 물고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소담과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쉼시 집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들 내외가 감쪽같이 사라져 노심초사하며 나를 꼬박 세운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투전판에 잡혀갔던 찌질한 전말은 쏙 뺀 채 왈패들에게 납치를 당할 뻔했다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둔하고 미련한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어젯밤 기지를 발휘해 왈패들 몰래 빠져나와 포졸들을 불렀고 그 덕에 왈패들이 일망타진되어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소담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소담은 언제나 그렇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맹꽁이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훌쩍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젯밤에 왈패 아저씨들 피해서 도망치느라 너무 무서웠어요. 흑흑. 남편은 뒤에서 그 뻔뻔하고도 완벽한 가짜 눈물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입을 뻥긋하는 순간 부러진 무쇠 작두날 꼴이 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심씨 집안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시어머니가 버릇처럼 마당에 선 소담을 향해 무거운 참나무 장작을 패오라고 지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며느라, 밥 안치게 가서 장작 좀 패거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방에서 얌전히 사서삼경을 읽고 있던 남편이 번개 같은 속도로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소담이 헛간 근처에 다가가기도 전에 허겁지겁
무쇠 도끼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부인같이 가녀리고 연약한 여인에게 어찌 저리 무겁고 험한 일을 시키십니까? 장작은 제가 팹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등줄기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장작뿐이겠습니까? 그 무거운 빨래를 쥐어짜는 것도, 우물에서 물동이를 이는 것도 모조리 이 지아비가 하겠습니다. 부인은 어서 먼지 묻지 않게 안방에 들어가서 달콤한 약과나 드시지요. 제발 그러십시오. 남편은 소담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며 신들린 듯한 솜씨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의 그 가녀린 손목이 조금이라도 피곤해져서 심기가 거슬리는 날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저 뽀얀 손이 언제 무쇠 작두를 똑 부러뜨리던 괴력의 손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끔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철없던 아들이 큰일을 겪고 나더니 마침내 훌쩍 철이 들어 아내를 끔찍이 아끼고 집안일까지 돕는 기특한 사내로 거듭났다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부부간의 금슬이 절이 좋으니 조상님들도 기뻐하시겠구나. 마당 한쪽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대청마루. 소담은 아주 편안하고 우아한 자세로 기대앉아 서방님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패놓은 장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찹쌀 약과가 들려 있었지요. 아휴, 우리 샌님 서방님. 도끼질 솜씨가 제법 느셨네. 조금만 더 하시면 무과 시험을 보셔도 되겠어요. 소담이 맹꽁이처럼 방긋 웃으며 약과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더욱 맹렬하게 도끼질을 해댔습니다. 무과 집안의 억센 절대 고수에서 심씨 가문의 완벽한 안주인으로 거듭난 맹꽁이 새신부 소담.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 같지만 속으로는 천하제일인 그녀의 은밀한 시집살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평화롭고 달콤할 것입니다.